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기출모의고사 분석 할 거고요. 2021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는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자, 독해도 다 하지는 못해요. 할 필요도 없고. 자, 18번 목적하고 19번 심경변화, 20번 주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뒤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밑줄 친 이 말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식인데요. 자, 이걸 우리는 함축적 의미 파악이라고 해서 함의 파악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함의. 자, 함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약간 넌센스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지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가 다음 밑줄 친 x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1번 121, 2번 311, 3번 11, 4번 1, 5번 55. 자, 그러면 자, 정답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5번일까요? 이걸 찾으라는 거죠. 자, 민석이랑 준석이한테는 안 물어볼 거야. 너희들한테는 이미 이걸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처음 들어? 아, 진짜? 연기력이 아주. 자,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모르겠는데. 답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 답이 3번. 2번. 아, 준석이 2번. 마지못해서. 답 3번. 4번? 어. 아이니드 4번? 이거 더. 아니, 왜 4번이야? 네? 미쳐버리겠네. 왜 4번이야? 4번 더. 왜 4번이야, 왜? 1은 11이니까. 1은 11이니까. 예. 똑똑하네. 와. 자, 필자는 1은 11이라고, 자, 정보를 줬으니까, 11은 x라고 했을 때 x 값은 당연히 1밖에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해서, 자,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요. 요 밑줄 친 부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나 또는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어는 수학이랑 이런 게 다른 거야. 수학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꺼내야 되는데, 영어는 꺼내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찾는 거야. 자, 그러면 타겟팅 한번 해볼게요. 자, 밑줄 친 문장이, 그래, 세 번째 문장에 있구나.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자,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 is more like training for a marathon than
training for a high jump competition or a sprinting event. 자, 이 문장의 동사는 is가 되겠고요.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이 주어가 되겠죠. like는 전치사이고요. 그죠? A is like B 해볼게요. 자, A는 B를 좋아한다. 아니죠? 여기서 like는 동사가 아닙니다. 오, 이거 왜 동사 아니에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써야 하기 때문에. is가 동사잖아. like는 동사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그죠? 그제?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란 뜻이지? 그럼 A는 B와 같다. 이런 뜻이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A가 뭐예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지. 그럼 B는 뭐 하는 건데? 비유하는 거고. 알겠어? 자, 그 다음 확장을 해볼게요. A is, 자, more like he than C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비교 표현 나오면 비교 대상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비교 대상은 뭐와 뭡니까? B와 C죠.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야? A가 B와 같은 것이 A가 C와 같은 것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A라는 건 C가 아니라 B와 같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확인됐어?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면 재난 준비, 재난 대비 계획 세우기예요. 이게 대상입니다. 자, 이걸 마라톤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재난 대비 계획 세우기란 하이 점프 컴피티션 또는 스프린팅 이벤트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더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야. 여기다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에 대한 뭐 재진술이나 또는 역진술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The known fact of contingencies. contingency는 각주에 나왔어요. 자, 아래 비상사태, 동의어 emergency가 있죠. 자, 그 다음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shows that disaster preparation is not the same thing as disaster rehearsal. 자, 항상 이렇게 콤마 앞뒤로 들어가 있는 건 삽입된 표현입니다. 삽입된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The known fact of contingency. 얘가 주어고, shows가 동사고, that 이하가 전부 목적어인 삼형식 구조네?
그러면 주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the known fact, 알려진 사실이죠. of contingencies, 비상사태에 대한 알려진 사실들은 shows that,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뭘 보여주고 있냐면, disaster preparation이라는 것이 disaster rehearsal과 the same thing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얘랑 얘는 다른 거야. 그 얘기하는 거지. 핵심은 이거예요. 자, 재난 준비하는 거랑 재난 예행 연습이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no matter how. 자,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하면 however예요. 자,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자, where,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 why는 빼고요. how 다음에 ever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자, 우리는 이걸 복합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복합 관계부사는 관계부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복합관계부사 앞에는 자, 조건 1, 선행사인 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when 앞에는 선행사인 명사 the place나 the time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생략은 가능하지만 wherever, whenever, however 뒤에는 일단 선행사인 명사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자, 두 번째 조건은 뒤에 문장이 오는데 아이고, 조건이 자, 문장이 오는데 요거는 관계부사하고 똑같아요. 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구조가 와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다 있을 거 있는 문장이 온다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러면, 관계부사하고 복귀관계부사는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으니까, 있고, 자, 관계부사 뒤에 문장이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복합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 부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사절이 뭐냐? 부사는 문장을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자, 부사절이란 이겁니다.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 다른 문장을 얘가 이렇게 수식한다라는 이야기, 꾸며준다라는 이야기지. 자,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우리는 문법에서 절이라고 부릅니다. 접주동을 절이라고 불러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인 절이 다른 문장을 꾸며주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을 이끕니다. 부사절. 즉 다른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복합관계가 이끄는 부사절은요. 뒤에 가면 뜻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이 자, 상관없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해석에서 걸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해석에서 걸러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s are staged according to prior plans, 그 다음, the real disaster will never mirror any one of them. 진짜 재난은 그것들 중 어떤 거라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 뭐냐면 mock disasters입니다. mock은 뭐냐면 각주에 나왔어요. 모의의, 가짜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영어로 mock test라고 합니다. mock test.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굳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아무리 많은 모의 재난이 이전의 계획에 따라서 스테이지에 가더라도 상관없이 진짜 재난은 모의 재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아무리 예행 연습해봐. 진짜 재난은 이 예행 연습한 거랑은 완전 다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예행 연습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왜? 진짜 지진 일어나는 거랑은 완전 상황이 다르니까. 알겠어? 야, 그거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디자스터 리허설 해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알겠니? 자, 다시 밑줄 세 번째 문장. 재난 준비 계획 세우기는 높이뛰기 시합이나 또는 단거리 육상 종목을 위해 훈련하는 것보다는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더 같은 거야. 그럼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게 뭐지? 재진술이나 역진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아래를 더 봐야 되겠네, 그지? 네 번째 문장. Marathon runners do not practice.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은 안 해요. 어떻게 훈련 안 합니까? Running the full course, a course of 26 miles. 자, 26마일, 자, 42.19km 풀코스를 뛰어서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Rather, 오히려, they get into shape. get into shape 하게 되면, 자, 모양을 갖추다, 즉, 준비하다라는 뜻이고요. By running shorter distances, 단거리를 뛰고요. And building up their endurance with cross training. 자, cross training은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하여 행하는 훈련법이래요. 자, 42.19km 뛰는 게 아니라 보다 짧은 거리를 뛰어요. 예를 들어 5km 뛰었다가 뭐 10km 뛰었다가 3km 뛰었다가 1km 뛰었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거리를 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빌드업 하는데요. 뭘 빌드업 하냐면 크로스 트레이닝으로 그들의 인듀런스 지구력을 세운대요. 지구력을 세운대요. 무슨 이야기야? 재난 준비 계획 세우기는 뭘 세워야 되는 거야? 지구력을 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야.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뭐 지진 일어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 거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진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재난 준비 계획 세우기란 이야기야. 알겠어? 다시 재난 준비 계획 세우기는 뭐 뜀백질하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구력을 키우는 겁니다. 즉 대응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일단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If they have prepared successfully, 마라톤 선수들이 성공적으로 준비가 되면 then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optimal은 최적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최적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어떤 상태냐면 to run the marathon over its predetermined course and length. 미리 결정된 경로와 길이를 따라서 마라톤을 뛸 최적의 조건에 있게 되어 assuming 가정하면서 a range of weather conditions 여러 가지 광범위한 날씨 조건을 가정해 가면서 미리 결정된 경로와 길이에 따라서 마라톤을 뛸 최적의 상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예측이 되건 안 되고. 알겠습니까? 자, this is normal marathon preparation. 이것이 정상적인 마라톤 준비인 거예요. 마라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구력을 키우는 겁니다. 42.19km를 뛸 만한 능력을 갖추는 거지 뛰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재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게 재난 준비 계획 세우기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꾸 연습하면 쉬워져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지구력. 자,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요 말을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Developing the potential. 잠재력을 키우는데 어떤 잠재력? 진짜 재능에 반응할 잠재력. 이게 지구력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죠. 2번. Making a long-term recovery plan for a disaster. 장기 회복 계획을 세우는 거. 회복 이야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Seek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무슨 협력을 찾습니까? 협력 이야기는 뭐, 개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4번. Saving basic disaster supplies for an emergency. 비상사태를 위해서 기본적인 재난, 구호용품을 저장하는 거. 구호용품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4번, 5번, testing a runner speed as often as possible. 진짜 선수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는, 자, 아니죠. 여기서 재난 준비 계획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뭐 달리기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실제로 기출문제 정답률을 보면 63%입니다. 즉, 100명 중에 63명은 맞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객관적으로.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항상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22번 요지 문제인데요. 수능 영어에서 요지란 자, 중심 내용을 우리말 문장으로 써놓은 것을 말합니다. 선택지 보시면 다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 내용이 뭐냐? 중심 내용이란 자, 첫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21번이 22번 요지 문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21번 지문이 22번 요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재난 대비 계획 세우기는 뭐죠? 자,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겠지? 재난 준비 계획 세우기가 대상이고 힘을 키워야 된다는 필자의 의견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심 내용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인 결과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설명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긍정적 결과를 통해서 원인의 필요성이나 또는 부정적 결과를 통해서 원인의 위험성을 말하는 논설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요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대상과 의견이나 또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 알겠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타겟팅을 하고 글을 봐야 돼요. 목표 의식을 갖고.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 자, fears of damaging ecosystems are based on the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 that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because, but there is a risk that this principle may be confused with the old idea of a balance of nature.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한 번에 읽고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냐. 명심해. 해석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읽는 해석은 여러분들이 쪼개기를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끊기를 잘해야 된다고. 독해는요, 반대로 붙이기를 잘하셔야 돼요. 다시, 해석은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 쪼개기를 잘해야 된다고. 독해는요, 붙여읽기를 잘해야 돼. 아니,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고 세 번째 문장 읽는데,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이거 뭐하러 읽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알겠어? 자, 첫 번째 문장 봅니다. Fears of damaging ecosystems are based on the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 that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A is based on B. 무슨 뜻이야? A는 B에 근거하다 이런 뜻이지? 자, B가 뭐예요? 근거입니다.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인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Fears of damaging ecosystems가 결과고요. The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이 원인인 겁니다. 즉, 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러이러한 원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사운드 무슨 뜻이에요?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뭐예요? 소리죠, 소리. 두 번째, 동사로 쓰이면 들리다 또는 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다. 세 번째, 외우세요.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외우세요. 여기 사운드 무슨 뜻이냐면 일단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사운드가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속에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즉 합리적인 마음이 깃든다라는 뜻입니다. 외우세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이제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몸속에 합리적인 마음이 깃든다.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것도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a sound sleep. 무슨 잠일까?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 사운드가 또 깊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존이랑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냐면 합리적인 보존주의자들의 원칙에서 나타난 겁니다. 됐어요? that. 여기 that은 동격이죠. 근데 합리적인 보존주의자들의 원칙이란 뭐냐면 we should aim,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데 to minimize the disruption because disruption 무슨 뜻이에요? 방해, 지장, 혼란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우리가 야기하는 어떤 혼란이나 방해나 지장을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원칙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하지만 앞에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A but B였을 때. 뒤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그지? 오늘 저랑 저녁에 데이트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래 버리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거고. 알겠어? 항상 but 다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자, there is a risk. 위험이 있어요. 위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that this principle, 이 원칙이 may be confused, 혼동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뭐랑? 얘랑. 그럼 여기서 this principle은 뭡니까? 얘죠, 얘. 근데 얘가 얘랑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x랑 y는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쪼개고 나서 첫 번째 문장하고 붙여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This supposes, suppose 무슨 뜻이야? 가정하다라는 뜻이지. 자, 이것은 가정하는데 a perfect order of nature, order, 질서란 뜻이에요.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That, 어떤 자연의 완벽한 질서?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자,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and that we should not change.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자 이런 걸 이중수식이라고 합니다. 이중수식. 다시 자 이것은 자 자연이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우리 인간이 바꿔서는 안 되는 완벽한 질서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붙이기를 해야지. 그럼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x일까 y일까? y입니다, y. 알겠어요? 자, the old idea of a balance of nature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문장. It is a romantic, not to say idyllic. idyllic은 각주에 나왔습니다. 목가적인이라고 나왔는데요. 목가적인이 뭐예요? 목가적인이. 목가적인. 어? 이런 풍경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냥 뭉게구름이 떠 있는 어떤 들판에 한가롭게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요. 알겠어? 되게 한가롭고 여유롭고 그런 의미입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알겠어? 목가적인. 자, idyllic. 자, 한가롭고 여유롭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romantic, 낭만적인 notion, 개념이지만 뭐가요? Y가요. 자, 얘가 아우 진짜 자, 한가롭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낭만적인 개념인 거야. 자연이라는 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낭만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도 but 자, 앞에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deeply misleading.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고요? Because it supposes a static condition. 이 Y는요, static condition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스타틱이 무슨 뜻이냐? 자, 스타틱이 명사로 쓰이면 첫 번째 명사로 쓰이면 noise 소음이란 뜻입니다. 소음.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자,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자, 고여 있는 이란 뜻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거 무슨 전기? 알겠어? 스타틱이 형용사로 쓰면 무슨 뜻이라고?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이야. 스타틱 바이스클은 무슨 자전거예요? 고정형 자전거가 되는 거고. 알겠어? 자,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 고정된 정적인 조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연이 막 움직인다는 이야기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자, 네 번째 문장. Ecosystems are dynamic. 자, dynamic은 스타틱의 반대말입니다. 역동적인. 생태계는 막 움직이는 거야. And although some may endure, 어떤 생태계는 endure, 버틸진 모르겠지만, apparently unchanged, 명백히 바뀌지 않은 채, for periods that are long in comparison with the human lifespan,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기나긴 시기 동안 변치 않은 채 버틸지 모르겠지만, they must 반드시 and do change eventually. 그리고 진짜 결국 바뀌기 마련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연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이라고요. 자, 다섯 번째 문장. Species come and go. Climate change. Plant and animal communities adapt to altered circumstances. 자, 어떤 종들은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기후는 변하고 식물과 동물의 공동체는 변경된 상황에 적응하고 and when examined in fine detail 세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 can be seen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그러한 적응과 결과적인 변화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변한다고요. 자, the balance of nature is a myth. myth. 이게 뭐예요? 근거 없는 믿음, 잘못된 생각,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하죠. 자, the balance of nature가 이 글의 대상입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myth는 필자의 의견이죠. 잘못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잘못된 건데, 이거를 얘랑 혼동하면 안 되지, 그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 our planet is dynamic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구는 역동적입니다. And so are the arrangements by which its inhabitants live together. 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사는 배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역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뭡니까? 자, 요 이것이 이것인데 이게 뭐 하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왜 잘못된 건데? 얘는 기본 전제가 틀려먹었어. 는 이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1번.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한다. 생물 다양성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2번. 인간의 부적절한 개입은 자연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이것의 전제인 거지. 그지? 건들면 안 돼. 왜? 자연은 완벽한 질서를 갖추고 있으니까. 3번, 자연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변한다. 그러니 이건 틀린 것이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적자 생존, 상호 경쟁, 다, 자, 언급조차 하지 않은 대상들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주제 문제고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수능 영어에서 주제라는 건 중심 내용을 영어 명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대상, 의견. 그 다음에 원인, 결과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22번 요지 문제를 주제 문제로 출제를 했으면 선택지가 영어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이내믹 에코시스템 뭐 그 정도가 되겠지. 그지? 자, 똑같습니다. 그럼 얘도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예요. 막연하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era 뭐예요? 시대란 뜻입니다. 시대. 자, 오늘날의 과학 시대, 과학적인 시대 이전에는 creativity was attributed to a superhuman force. attribute 알고 계십니까? 자, attribute A to B에서 A가 결과고 B가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를 B 때문이라고 돌리다 또는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I attribute my success to my family. 저는 저의 성공을 저의 가족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자, 수동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수동태란 주어가 동작의 대상인 경우에요. 자, A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고 be attributed to B 이렇게 되죠.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고요. 무슨 뜻입니까? A는 B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창의성은 초인적인 힘 때문이었다. All novel ideas originated with the gods. novel, novel. nov는 뉴의 뜻입니다. 다시. 자, nov 자체가 뉴의 뜻이에요. novel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명사로 쓰이면 소설, 장편 소설인데 이게 왜 소설이냐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뉴의 뜻입니다. 요거의 명사가 novelty예요. 새로움, novice. 이거 뭐예요? 초보죠, 초보? 처음 시작하는 사람? innovative, 뭡니까? 새로움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혁신적인이란 뜻이죠. 창의적인. renovation, SK renovation. 뭡니까? 개선입니다, 개선.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 창의성이겠네. 자, 이건 신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비롯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fter all, 결국,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사람이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That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divine, 신성한,
sacred, holy 다 동의어고요. 이 창조라는 신성한 행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서리법이라고 하죠. 국어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뭐예요? 의문문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야? 반어법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이 만들기 전에 없던 거를 만들 수는 없었던 거야. 알겠어? 언제?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는요. 알겠습니까? 계속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장. In fact,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 라틴어의 의미, inspire라는 동사의 라틴어의 의미는 is to breathe into, 호흡을 집어넣는 겁니다. reflecting, 반영하는데 the belief that creative inspiration was similar to the moment in creation when God first breathed life into man. 신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던, 아니, 삶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창조의 순간과 창의적인 영감은 비슷하다라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얘랑 얘가 뭐라고요? 비슷하다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신이 모든 걸 다 만든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플라토 argued that, 자, 이 사람이 주장한 바로는 the poet was possessed by divine inspiration. 시인은 신성한 영감에 사로잡혔고, 그러니까 신이 말하는 겁니다. And Plato wrote that art could only be beautiful. 이 사람이 또 쓰기를 예술이 아름다우려면 if it descended from God, descend, 내려오다. 그 예술이 신으로부터 내려와야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글을 썼어요. 다 모든 게 신의 섭리인 거죠. 알겠습니까? 시건, 뭐 미술이건 뭐건 다. 자, the artist's job was not to imitate nature, but rather to reveal, 드러내는 거죠. The sacred, 신성하고 and transcendent, 초월적인 qualities of nature, 자연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게 예술가가 하는 일이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예술가가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술이라는 창의성은 다 자연,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art could only be a pale imitation, pale, 창백한, 희미한,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 예술이란, 자, 이런 세상의 완벽함을 희미하게 모방할 수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인간 따위가 어떻게 신을 모방할 수 있겠어? 신이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자, 7번 문장. Greek artists did not blindly, 맹목적으로 imitate,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What they saw in reality. 현실에서 그들이 보았던 걸 맹목적으로 모방하지는 않았어요. Instead, 대신에 they tried to represent the pure, 순수하고 true, 진정한 forms, 형태를 나타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Underlying reality, 현실에 내재하고 있는. resulting in 그 결과 a sort of compromise 일종의 타협이 나타났는데 between abstraction 추상성과 and accuracy 정확성 사이에 타협점이 나타났습니다. 뭐 결론 세부 사항이니까 세부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읽었는데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자, 창의성이라는 결과는 결국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과거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건 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 자, 인과관계를 담고 있는 걸 선택지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conflicting views 무슨 부딪히는 견해. 2번 긍정적 효과 imitation이 원인, creativity가 결과. imitation이 원인이라고요? 건방지게. 자, 모방이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럼 창의적이려면 모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 누굴 모방하는데? 모방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Contribution of art to sharing religious beliefs. 예술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 바 예술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한 게 아니라요. 자, 예술은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지금 다른 겁니다. 4번, God, 신, as a source, 원천, 근거, 그러니까 신이 원인, creativity가 결과겠네. 그럼 답 4번이지. 뭔지 알겠어? 철학, 콜라보레이션, 철학 얘기는 하지 말았어. 자, 24번, 제목 문제입니다. 계속 선생님이 각 유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24번 제목 문제는요, 중심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은 다 공통점이 뭐야?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거야. 차이점은 뭔데요? 선택지의 스타일이 달라. 22번은 우리말 문장, 23번은 영어 명사, 24번은 영어 문장이야. 알겠어? 그럼 22번 문제 풀 때랑 23번 문제 풀 때랑 24번 문제 풀 때랑 뭐 달라야 됩니까? 아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상 의견, 원인 결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Some beginning researchers mistakenly believe that 자, 이런 연구원들은 잘못 믿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잘못된 믿음이지. 그지? 잘못된 믿음이야. A good hypothesis is one that is guaranteed to be right. 자, hypothesis, 가설이란 뜻이죠. 좋은 가설이란 반드시 옳을 거라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글의 대상은 뭡니까? 가설입니다, 가설. 어? 자, 필자의 의견은 뭐예요? 잘못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은 가설이라는 게 반드시 옳아야 하는 게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문장. However, 역적.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지? If you already know your hypothesis is true before you test it,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당신의 가설이 테스트하기도 전에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testing your hypothesis won't tell us anything new. 당신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건 우리에게 뭐 새로운 것을 말해주지는 않겠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어? Remember, 기억하세요.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과 의무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건 연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문장. To get new knowledge, you as a researcher explorer ne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and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자, uncharted waters는 자, 다음 페이지에 아래에 보시면 미개척 영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에서 이때 투부정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투부정사가 문장을 꾸며주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투부정사를 뭐라고 부른다? 부사라고 부른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 문장을 꾸며줄 때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해석한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어? 다시,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해서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이때 투부정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야. 알겠어? 문장을 꾸며주는 말은 부사기 때문에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배웠어. 알겠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덧붙이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이건 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부정사와 관련해 가지고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투부정사, 예,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 이때 투부정사를 A라고 하고, 주어 동사를 B라고 치환을 해봤을 때,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결과값이죠. 얘는 방법이니까 원인을 뜻하는 거지. 자, 결과가 긍정적이면 B 하라는 이야기고, 결과가 부정적이면 B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얘 결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콤마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라고요. 그 다음에 자, you need to leave. 자, 얘가 원인이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긍정적 결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첫 번째, 떠나고 두 번째, 뛰어들라는 거야. 뭘 떠나는 건데 해안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자, 미개척 영역으로 뛰어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두려워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계속해가지고는 새로운 지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if your predictions about 예측,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in these uncharted waters, 이 미개척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만약에 틀리다면, it's okay, 괜찮아요. Scientists are allowed. 과학자들은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To make mistakes. 실수를 저지르도록. 그 다음, indeed, scientists often learn more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than from those that do. 자, more than. 비교 표현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 확인하면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From those that do 하고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those that do는 뭘 대신하고 있는 말이야? predictions that turn out을 대신하고 있는 말이지. 밝혀진 예측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예측으로부터 과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필요 없어. 정리합니다. 자,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1번, Researchers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 To be wrong.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답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Hypotheses are different from wild guesses. 자, 가설이란 wild guess, 어린 짐작과는 다른 것이다. 아니요,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자, 3번. Why researchers are reluctant to share their data. share, 공유하다. 연구원들이 무슨 자료를 공유하는 걸 왜 꺼려하는가.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One small mistake can ruin your whole research. 한 번의 작은 실수가 당신의 전체 연구를 망칠 수 있다. 아니요, 안 망쳐요. 안 망칩니다. 그 다음 5번. How hard facts can change our minds. 확실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확실한 사실은 또 상관없는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도 상관없는 대상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논리입니다. 5번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정답률 77%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네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5, 26, 27, 28번은 전부 다 건너뜁니다. 그럼 뭐 선생님이 설명할 것도 없어. 29번 어법 문제는 우리가 선일문하고 어법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일단 가능하고 30번 문제 윗줄어휘부터 풀 텐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민이 이겼어. 응? 수민이 나왔어요. 뭐라고? 최수민이 나왔어요. 어딜 나와? 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깐만 딴 얘기 좀 잠깐 해줄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뭐 있겠지. 어. 근데 그 공부를 좋아하는 게 공부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공부를 왜 하기가 싫은 걸까? 공부는 왜 하기가 싫은 걸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일단 공부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즉, 모르고 틀리는 게 디폴트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즉,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하기 싫어하는 마음의 소리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어리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리다. 어린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된 말인지는 알고 계시죠?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애초에는. 아이 어린 녀석, 어리석은 녀석이란 뜻이야, 원래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즐거운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 철이 없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고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불쾌하고 힘들더라도 공부가 필요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누가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면 되게 불쾌해요. 그게 더 불쾌해. 나 무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만들어야죠.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라, 해라,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자, 이제 수업 진행할게. 집중하세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은 어휘 문제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 B, C 네모안에서 자, 문맥상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자, 선택 어휘가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처럼 밑줄 어휘예요. 다음 밑줄친, 자, 문제를 보면 다음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밑줄 어휘라고 하는데요. 자,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밑줄 어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모순된 말을 찾는 겁니다. 모순. 모순이 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도 기준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과적 모순이 있어요. 원인 결과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문맥적 모순이 있습니다. 즉, 글 전체 흐름과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30번 문제는 기준이 뭐냐면 모순된 말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objective point of view is illustrated by John Ford's philosophy of camera. illustrate 설명하다, explain도 설명하다, show, suggest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A는 B를 설명한다, A는 B를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무슨 A와 B는 무슨 관계야? 같은 거야. 너의 표정은 너의 마음을 설명한다. 너의 표정은 너의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건 너의 표정과 너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건 얘랑 얘가 같은 거야라는 거야. 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존 포드의 philosophy of camera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는 건데 얘가 뭐냐 하면요. The objective point of view예요. objective가 무슨 뜻이죠? 객관적인이란 뜻이죠. 객관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은 이란 뜻이지. 그지? 객관적인의 반대말은 주관적인인데, 그 주관적인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보는데 차이가 있는 이란 뜻이지. 알겠어? 다시 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존 포드의 카메라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객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즉, 카메라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관점을 나타내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Ford considered the camera to be a window and the audience to be outside the window,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자, 포드가 주어고 considered가 동사죠. 카메라가 대상 목적어이고 to be a window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컨시더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지. 포드는 카메라라는 것을 창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카메라가 창문이야. 그 다음에 audience, 관객을 to be outside the window, 그 창문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창문 밖에 있다라는 건 카메라 밖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결국. 뭐 하면서? 안에 사람들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알겠어요? 창문 밖에 있는 거 무슨 있습니까? 없죠? 자, 카메라 밖에서 보는 거랑 같은 의미니까 무슨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게요. We are asked. 자, 우리는 ask를 받습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대상이라는 의미야. 자, 우리가 요청을 받는데 to watch the actions. 자, 행동을 지켜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As if, 마치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the actions, 행동이죠.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인데 as if나 as though 다음에는 가정법이 나옵니다. 가정법.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 기억나세요? 가정법의 핵심은 뭡니까? 가정법의 핵심은 뭐예요?
말해봐. 가정법의 핵심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까 문법이 맨날 어려운 거야. 수학이 왜 어려운 거야? 그냥 공식을 이해도 안 하고 달달달 외우니까 맨날 적용도 안 되고 틀리는 거라고. 개념을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 뭐든지. 모든 학습의 기초는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 이해. 어. 자, 그럼 가정법. 나중에 또,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가정법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질문, 우리말에 가정법 있어요? 우리말 문법에서 가정법 배우냐고. 안 배워요. 우리말엔 가정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든 거야. 직설법은 뭐냐면, 팩트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직설적이다라고 했을 때, 자,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 다 그냥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라는 의미인 거지. 알겠어? 가정법은 뭐냐면, 팩트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직설법은 그냥 듣는 사람이야 마음의 상처를 받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 중심이야. 근데 가정법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야. 너 공부 이따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이건 직설법이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상하죠. 그지? 근데 똑같은 이야기더라도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들을 때 그렇게까지 기분은 안 나쁘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직설법이네, 이게 가정법이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얘는 직설법은 시간과 이를 동사로 나타내는 규칙인 시제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야? 시간이 현재야, 현재 시제 써. 시간이 과거야, 과거 시제 쓰는 거야. 알겠어? 가정법은요, 시간과 시제가 불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현재인데 과거 시제 쓰고 앉아 있고요. 시간이 과거인데 과거 완료 시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가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없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근데 왜 이름이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과거냐? 과거 시제 써서 그래. 자, 무슨 얘기냐면, if 주어, 현재 시제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써요, were. was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주어. 반드시 가정법에는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might가 있어야만 합니다. would, could, might 없는데 가정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R은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를 못한다라는 의미야. 알겠어? 근데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야? 가정하는데 과거 시제 쓰니까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거야. 하지만 의미는 현재야, 현재. 알겠지? 자, 또 한 가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if 주어 무조건 had pp 나와야 돼.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우쿠마 우드쿠드마이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have pp 써줘야 돼. 자, 그럼 어떤 의미야?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뜻이고요. 과거에 뭐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뭐를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냐? 가정하는데 과거 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진짜. 자, 정리됐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거 독해할 때는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들어가긴 할 텐데, 어쨌든 문법 수업하고 독해 수업은 좀 차원이 다른 거라서 구분은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까 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if that,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인데 as if 다음에 가정법이 나온다. 그 얘기는 자, 과거 시제를 쓰고 있지만 자, 무슨 시간은 언제라는 거야? 현재라는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우리는 그 행동이 마치 멀리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동을 봐달라고 요구를 받아요. And we are not asked to participate. 그리고 우리는 참가해달라는 요구는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너 관객이잖아. 그냥 너 저기서 봐, 그냥.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The objective point of view employs, employ, 채택하다라는 뜻이죠. A static camera,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채택합니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채택합니다. 카메라는 창문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창문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 다음, in order to avoid this window effect. 잘 봐. in order to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얘가 결과고요. 얘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자 원인을 다시 봐봐. 움직이지 않아.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창문 효과를 피한다고? 카메라는 창문이고 창문이 카메라인데 창문이 가만히 있는데 창문 효과를 피해요? 인과적으로 모순이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창문 효과를 강화시킨다라고 해야 되겠지. 카메라는 창문이야. 그러니까 창문 효과를 강화시키려면 창문인 카메라는 가능한 한 움직이면 안 돼요. 창문처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And it concentrates on 집중하는데 the actors and the action 배우와 연기, 행동에 집중을 합니다. without 뭐뭐 없이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카메라에 관심을 이끄는 것 없이 알겠어요? 자, 지금 뭐예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그다음 배우나 연기가 여기 있고, 관객들 여기 있고, 이건 그냥 창문이야. 이래야지 이게 객관적인 관점이 가능한 건데, 이 창문, 즉 카메라가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그러면 관객들도 막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는 게 다 똑같겠어?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e objective camera suggests an emotional distance. 객관적인 카메라는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주는데
제시하는데 무슨 거리? between camera and subject. 여기 subject는 뭐예요? 대상이란 뜻입니다. 실험 연구 조사의 대상을 subject라고요. The camera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그냥 기록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straightforwardly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등장인물과 액션을 그 이야기에. For the most part, 대부분 the director uses natural,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유형의 카메라 포지셔닝과 카메라 앵글을 사용합니다. 자, the objective camera does not comment on, 자, 논평하지도 않고, or interpret, 해석도 안 합니다. 카메라는 어떤 말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해요. 어떤 연기, 행동에 대해서. But merely records it, 그냥 기록만 할 뿐이죠. Letting it unfold, 연기가 펼쳐지도록 내버려 둔 채로. We see the action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 impersonal, 자, 인간미가 없는, 즉, 자, 객관적인 이란 뜻이죠. 자, 객관적인 관찰자의 관점으로부터 연기를 보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통해서. If the camera moves, 카메라가 움직이면 it does so unnoticeably. 자, it does so. 자, 대신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The camera moves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고정돼서 움직이지도 않느냐? 아니, 움직일 때도 있어. 근데 움직이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알아차리지 못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Calling has little attention. little 부정의 뜻이죠. 관심을 요구하면 안 돼요. To itself as possible. 됐습니까?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할 겁니다. 31번부터 34번 빈칸 문제는 다음 주에, 그리고 36번부터 39번까지 순서 삽입 문제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예요. 자, 무관한 문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얘도 기준이 뭐예요? 대상이 다른 게 무관한 문장이에요. 아니면 의견이 다른 게 무관한 문장이에요. 아니면 원인이 다른 게 무관한 문장이고요. 아니면 결과가 다른 게 무관한 문장이라고. 결국에 35분 문제도 뭘 찾아야 돼요?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 글의 대상. Academics,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 have in the past. 자, have PP 사이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삽입된 거죠. 자, debated whether or not it is ethically correct to market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young consumers. 자, academics,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가 전부 주어고, 그 다음에 have debated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whether부터 끝까지가 debate의 대상, 목적어죠? 설명식 문장이지? 자, 학계나 정치인, 마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논쟁의 대상이 뭐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논쟁의 대상이 뭐냐면,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ethically,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 자, 뭐가 윤리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 products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young consumers, 어린 소비자들, 어린이들에게 직접 마케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알겠습니까? 이 글의 대상이 뭐예요? 애들한테 직접 광고해도 돼? 안 돼.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잡았어?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also a dilemma for psychologists.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애들한테 마케팅하는 게 또한 자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심리학자들한테. 어떤 심리학자들이야? Who have questioned 질문을 던져온 whether they ought to help advisors manipulate children into purchasing more products they have seen advertised. 자 여기서 they는 심리학자들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온 they는 children 아이들로 봐야 되겠죠. manipulate A into B 하면 무슨 뜻이에요? A가 B하도록 조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심리학자들이 광고주들이 아이들을 조종해서 아이들이 광고되는 걸 본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 심리학자들에게 딜레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죠. 심리학자든 누구든 애들한테 직접 광고해도 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어린이에게 직접 광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dvertisers have admitted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냐면 to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ake advantage of 하면 장점을 이용해 먹다, 빼먹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자, 광고주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이용해 먹고 있냐면 it is easy, 쉬워요. 뭐가 쉬워요? To make children feel, 애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사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뭐라고 느낍니까? That they are losers. 애들이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에요. If, 만약 they do not own the right products. 애들이 올바른 제품을 소유하지 아니한다면 애들이 패배자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애들한테. 야, 이 친구는 이거 있는데 너 이거 없네? 너 이거 뭐야 너? 너 불치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문제야. 엄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에게 사줘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When products become more popular, more competitors enter the marketplace and marketers lower their marketing costs to remain competitive. S1V1 A라고 치환하고 S2V2 B라고 치환해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A 할 때 B하다 아니야? 맞지? A 할 때 B하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너가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할 때 너의 성적은 오르기 마련이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너가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할 때 너의 성적은 오르기 마련이야. 이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지. 다시 말해서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를 의미한다라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얘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과 1,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다시 결과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원인이 뭡니까?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자, 결과 1. 더 많은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결과 2. 마케터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낮추게 된다, 줄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상이 뭐였어요? 애들한테 직접 광고해도 돼? 안 돼? 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4번 문장의 인과관계는 애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문장 보겠습니다. Clever advertising informs. 자, 영리한 광고는 알려주는데 아이들에게 children, that 이하를 알려줍니다. 자, they will be viewed by their peers. 또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여질 거라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In an unfavorable way. unfavorable. favorable 하면 호의적인, unfavorable 하면 비호의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이란 뜻이에요. 아이들이 또래들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여질 거라고 알려주는데 if 만약 they do not have the products 아이들이 제품이 없다면 that are advertised 광고되고 있는 thereby 그로 인해서 playing on their emotional vulnerabilities vulnerability는 취약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취약성을 자,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자, 6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constant feelings, 끊임없는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 Of inadequateness. 이런 단어, 잠깐만. adequate라는 단어는 아니? 이거 무슨 뜻이야? adequate. 적절한, 적당한. 동의어 뭐가 있어? 아는 대로 얘기해. 적절한, proper, appropriate, suitable, fit. 다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 어휘고, 그러면 이제 파생시켜보자. inadequate. 이건 무슨 뜻이야? in이라는 접두사는 부정의 뜻이니까, 자, inadequate 하면 부적절한이라는 뜻이지. 자, 뒤에다가 ness, 전미사 붙여보자. happy는 형용사고 happiness는 명사죠? 이거 명사지? inadequateness는 처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예요? 부적절함입니다. 부적절함.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어렵지?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도 여러분들이 자꾸 지능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라. 자, 다시. 자, 끊임없는 느낌인데 부적절함에 대한 끊임없는 느낌이야. Created by advertising have been suggested가 동사니까 요 created는 동사 아니고 과거 분사로 봐야 되겠죠.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적절함에 대한 끊임없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다. 뭐 한다고 보여지는 거야? contribute to, 기여한다고. children, 아이들이 becoming fixated with. fixated with 하면, 자, 어디에 집착하는 이란 뜻이에요. 아이들이
즉각적인 gratification, 만족감과 신념에 집착하게 되는 것에 기여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야. 어떤 신념? That material possessions are important. 물질적 소유가 중요하다는 신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 글에서, 자,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건 동그라미 3번. 자, 인과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40번 보겠습니다. 요약문 완성이고요. 자, 요약문은 당연히 중심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럼 얘도 결국에는 뭘 찾아야 되는데,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선생님이 각 문항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말해주는 거라고. 알겠어?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뭘 찾아야 돼?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된다. 자, 먼저 요약문부터 먼저 볼게요. 타겟팅 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위의 실험에 따르면, 위의 실험 이야기가 나와. The A intellective load on the brain leads, 얘가 동사죠. The reflexive side of the brain to become B입니다. 자, 주어, lead. lead 다 알고 계시죠? 이끌다.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이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한 건 주어가 이끌어서 그런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결과가 긍정적이면 원인의 필요성을, 결과가 부정적이면 원인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자, 40번 지문처럼, 자, 설명문인 경우에는 그냥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만, 알겠니? 그러면 다시 봐봐. 자, 얘가 원인이야. 근데 얘가 B하게 된 건 결과라고. 알겠어? 그러면, 자, 원인 찾고 결과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볼게요. University of Iowa students were briefly shown numbers, 숫자를 보게 되었는데 that they had to memorize, 암기를 해야만 하는 숫자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Then they were offered the choice. 자, 선택권을 받았는데 of either a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 either A or B, A 혹은 B 중 하나의 선택권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When 원인 결과 자, 원인.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학생들이 암기했던 숫자가 7 digits long. digit는 손마디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7자리 숫자인 거지. 자, 7자리 숫자였을 때는 63%가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했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When. 다시 원인. 결과죠. 중간에 however 있네? 그럼 3번, 4번 문장은 반대네, 반대. 그지? 자,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학생들이 기억하도록 요구받은 숫자가 had just two digit. 꼴랑 두 자리 숫자였으면, however, 59% opted for. 선택했는데, the fruit salad.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대요. 뭔 차이인 거야? 자, the reflective brains know that. 자, 우리의 reflective한 머리는 알고 있대요. X라고 해봅시다.
자, X가 알고 있는 건 the fruit salad is better. 더 좋아요. for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있어서 fruit salad가 더 좋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But 하지만 our reflexive brains 이건 Y라고 해봅시다. Desire that soft, fattening chocolate cake. 그 부드럽고 살찌는 초콜릿 케이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랑 Y랑 서로 다른 거야, 지금 생각이. 자, if 다시 원인, 결과. 만약에 the reflective brain, 자, X가 is busy, 바빠. 뭐 하느라? Figuring something else out. 다른 무언가를 알아내느라 바빠. Like trying to remember a seven-digit number. Then impulse, 충동이 can easily win.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충동이 이긴다고요. 충동이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Y가 이긴다라는 거지. 어? Y가 이긴다라는 거. 자, on the other hand.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른 한편 반면에 그럼 6번, 7번도 대조인 거지? 자, if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자, if you are not thinking too hard about something else,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생각을 안 해. 어? 그러면 the reflective system, 요 X가 can deny, 부정할 수가 있어. the emotional impulse, 정서적인 충동을. 즉, X가 이기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자, 요 reflexive side of the brain, Y가 B하게 되려면 원인. 자, 그럼 둘 중 하나죠? 자, 지적인 부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Y가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거지. 맞지? 반대로 지적인 부하가 줄어들면 Y는 X한테 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보자. 자, limited, 제한돼. 그러면 X가 여유가 있는 거네, 지금. reflective side, side가 여유가 있으면 reflexive side도 져야 되겠지. 그지? powerful, 강력해. 안 돼. divided? 분리가 돼?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게 갑자기 왜 들어가지? 다양한? 다양한 거는 상관없는 권리. 패스. increased, 증가하면. 반대로. 과거 권력. 그러면 얘가 이기겠지. 그지? 다미넌트, 지배적인. 답 4번이네. 위켄드는 약화되니까 반대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1번, 42번. 자, 논리작문 빨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1번 제목 문제고요. 42번 밑줄어의 문제. 제목 중심 내용 찾아야 되고요. 밑줄어의 모순된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test scores are not a measure of self-worth. self-worth는 자존감이고요. 시험 성적은 자존감의 척도, 기준이 아닙니다. However, 하지만, we often associate our sense of worthiness, 우리의 어떤 가치와 with the performance on an exam, 시험 성적을 associate 합니다. 연결시킵니다. 시험 못 본다고 내가 막, 뭐,
스스로 뭐 자괴감 느낄 필요는 없잖아. 근데 자꾸 자괴감을 느낀단 말이지. Thoughts such as if I don't pass this test, I'm a failure. 자, 이런 생각은요. are mental traps. 정신적인 함정인데 어떤 함정? Not rooted in truth.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함정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Failing a test is failing a test, nothing more. 시험 망친 건 그냥 시험 망친 거야. 그 이상이 아닌 거죠. It is in no way.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 never의 뜻이죠. 결코 disruptive, descriptive, 설명하는 of your value as a person. 시험을 망친 것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없죠? 별개라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문장. Believing that test performance is a reflection of your routine places unreasonable pressure on your performance. unreasonable, 불합리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정리합니다. A가 둔대요. 어떠한 압력을 B에게. A가 B에게 어떠한 압력을 부여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A에 따라서 B가 달라지는 거네? 이게 문법의 문제가 아니야. 논리력의 문제인 거지. 자, 이렇게 믿으면 너의 성과에 불합리한 압력이 생기는 거야. 뭐라고 믿으면? 부정적인 거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네? 자, performance is a reflection of your virtue. virtue. 장점, 가치. 시험 성적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한 거라고 믿게 되면 당신의 성적에 부당한, 불합리한 압력이 부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못은 없어요. Not passing the certification test only means that 의미할 뿐이에요. 시험 통과 못한 건 your certification status has been delayed. 너의 이러한 자격증 지위가 지연되었다라는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자, 7번 문장. Maintaining a positive attitude is therefore important.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자,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의견이고요. 자, 8번 문장. If you have studied hard, affirm, 확인하다, reaffirm, 재차 확인하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오고 있다면 재차 확인하세요. 이것을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건지 mentally, 정신적으로 and believe that you will do well. 잘할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돼, 무조건. 그 다음, 9번 문장. If on the other hand. 자, 뭐예요? 대조겠지? 자, you did not study as hard as you should have or wanted to. 해야 하거나 원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accept that. 받아들이세요. as beyond your control. 당신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For now, 지금은. And attend to the task of doing the best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o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렇게 먹어야지. 근데 문제는 시험을 못 봐도 그냥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야. 진짜. 에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험을 못 봐도 너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 if things do not go well this time, 이번에 상황이 잘 진행이 안 되면, you know, 알고 있다. What needs to be done. 무엇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 In preparation for the next exam.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Talk to yourself in positive terms. 긍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해라. Avoid rationalizing. rationalize, 합리화시키다. 합리화시키는 걸 피해라. 과거 또는 미래의 시험 성적을 합리화시키는 걸 피해라. 어떻게? By placing the blame on secondary variables. secondary, 부차적인, 중요하지 않은 variable, 변수에 대해서 비난을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성적이나 미래의 성적을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13번 문장. 자, thoughts such as 이런 생각. I didn't have enough time.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은 relieve, 완화시킨다. The stress of taking, test taking. 시험 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대요. 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인과적으로 안 맞는데? 아,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거나 딴 핑계를 대면 괜히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명하지 마, 진짜. Take control by affirming your value, 가치관, self-worth, 자존감, 그리고 dedication, 헌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통제하셔야 돼요. To meeting the test challenge head on. 앞으로 펼쳐지는 시험이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해가지고 통제하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반복하세요. 할 수 있고 할 거야. 시험을 통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자, 42번은 정답 5번이었고요. 41번. 자, 시험에 대한 태도. 그건 시험일 뿐이야. 1번이 정답이네. 스트레스가 성적에 좋은 것이다.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성적이 오른다는 이야기 아니죠? 함께 공부하는 게 테스트를 위해 효과가 있다. 같이 공부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반복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건강한 몸. 야, 공부 뭐가 필요하니? 몸만 건강하면 되지. 그 얘기도 아니었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고, 팁업 테스트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